타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다. 안녕하세요. 이타서울 청년 호스트 명재천입니다. 오늘은 플로깅 봉사활동이 아닌 수질 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몸의 70에서 80%를 차지할 만큼 지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2015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을 시작으로 인천 수돗물 유충 사건이 터지고 최근에는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수돗물 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질 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플로깅을 주 활동으로 했지만 사실 색강 생태공원의 수질 탐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대견하죠? 자, 그러면 먼저 수질 탐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채수입니다. 측정하고 싶은 곳의 물을 직접 채수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 그리고 마지막, 시약을 이용한 측정입니다. 과정은 참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 값들을 살펴볼까요? 수질 탐사 보고서, 5A 키트, 그 다음에 5At의 값들. 자, 좀 있어 보이죠? 혹시 이런 측정 값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할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엄청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그나마 친숙했던 건 바로 pH랑 수온이었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거 말고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수온은 물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 그러면 그 다음은 pH로, pH는 물의 산성과 염기성의 정도를 나타내요. 7이 중성이고 그것보다 낮아서 0에 가까워질수록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데, 수온이온의 농도가 더 큰 물질로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며 물에 녹으면 신맛을 낸다고 합니다. 혹시 신맛을 좋아하신다고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염기성은 반대겠죠. 7을 기준으로 높아질수록 염기성을 나타내는데, 수온이온의 농도가 더 크고 붉은 리트머스 시험지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며 물에 녹으면 보통 쓴맛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운 거는 여기까지고, 이외에 보시면 EC, 전기 전도도,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TOD, 총 용존 고용물, 5A 키트로 측정할 수 있는 총 경도, 아질산염, 질산염, 총 알칼리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전기 전도도, 총 용존 고용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졸리신 건 아니죠? 사실 이 많은 내용을 다 알려드리긴 힘들 것 같아서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이죠? 자, 그러면 졸려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그럼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설명드릴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럼 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필 COD를 설명하는 것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바로 쉽고 빠르게 대략적인 물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쉬운 것부터. 하지만 꾸준히. 자, 그럼 COD 설명을 해볼게요. COD는 Chemical Oxygen Demand의 약자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 산소를 요구한다? 우리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물도 산소를 요구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아요. 우리처럼 물도 산소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무 위키에서 수용액 내의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어렵죠? 그러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유기물이란 생물을 구성하는 화합물이나 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입니다. 돌이나 흙을 구성하는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물과는 반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1828년 독일의 화학자 벨러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에서 유기물질인 요소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여 기존의 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또는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로 규정했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따라서 유기물이란 탄소 골격을 가지고 생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질로 규정합니다. 자, 그럼 그런 유기물을 정화하는 산화제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먼저 산화라는 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산화란 어떤 원자, 분자, 이온 따위가 전자를 잃는 일 또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수소를 잃는 일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산화입니다. 그러면 산화제는 뭘까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기물이 산소와 결합하도록 도와줘야 되는가? 왜 도와줘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유기물은 산소와 결합하여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리. COD란 수용액 내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의 분해를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수치가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산소를 요구한다는 말로 오염이 많이 된 상태를 말하고, 반대로 수치가 낮으면 적은 산소를 요구한다는 말로 분해해야 할 유기물이 많이 없다는 말로 오염이 덜 된 상태의 물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COD 측정 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튜브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는 시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료가 물과 만나면 색이 변하게 된 모습은 이렇게 색이 변했죠. 이겁니다. 그럼 이 튜브를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튜브 끝에 플라스틱 실을 잡아 당긴다. 플라스틱 실, 여기 혹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걸 잡아 당기면 구멍이 생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구멍이 생긴 튜브의 양쪽 사이드를 눌러서 약 절반가량의 공기가 나오도록 합니다. 즉 압축시킨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샘플에 튜브를 담굽니다. 양쪽 사이드를 느슨하게 하여 튜브의 절반가량 채워지도록 합니다. 튜브를 살짝 몇 번 흔들어줍니다. 튜브를 물에 넣고 그 압축된 튜브를 물에 넣고 압축을 빼주면 안에 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변한 색깔을 색깔표와 비교하여 수치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측정표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접 눈으로 보고 측정하기 때문에 햇빛이 없는 곳에서 사진을 찍은 후에 비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엑셀 데이터는 저희 이타서울이 열심히 측정한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COD도 있지만 그 외에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pH나 총 알칼리도, 아질산염 같은 다른 측정 값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절대적인 데이터의 양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쌓아갈 예정이고, 물론 플로깅도 빼먹을 순 없겠죠? 자, 이렇게 수질 탐사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루하셨을 텐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